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주제, 바로 자녀. 결혼 비용과 부모의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기쁘고 또 한편으론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부모가 결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죠. 집 마련, 예식비, 혼수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자녀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을 무조건 부모가 감당하는 것이 옳은 걸까? 그리고 그 결과 부모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은 실제 우리 주변 사례를 바탕으로 무리한 결혼 비용 지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어떻게 해야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결혼 비용 지출 사례.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부모 마음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높아 신혼집 전세나 매매, 예식비와 혼수까지 합치면 3억 원 안팎이 드는 경우가 많고, 그중 상당 부분을 부모가 부담하게 되면서 부모의 노후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2세 이씨 부부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씨 부부는 25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고, 현재 부부 합산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달 240만 원, 보유 자산은 시세 9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현금이 1억 5천만 원뿐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1억 5천만 원은 대출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예식 비용 1,500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부모님의 현금 유동성은 사실상 바닥났고, 매달 연금으로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라는 큰 자산이 있었지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해 은퇴 후 여행, 취미, 여가 생활은 포기해야 했고, 의료비가 발생할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기쁜 결혼이었지만 무리한 지원이 부모님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와 달리 성남에 사는 60세 김씨 부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부부 합산 연금 수령액이 320만 원이고 시세 7억 원의 아파트 한 채와 현금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결혼 전부터 원칙을 세워 전세 보증금 1억 원과 예식 비용 1천만 원만 지원하기로 했고, 부족한 금액이나 대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충분한 현금을 유지하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자녀 부부 역시 스스로 마련한 신혼집이라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만족스러운 결혼 준비가 이루어진 사례로 균형 잡힌 지원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도움이 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용인에 사는 59세 박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씨 부부는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부부 합산 연금 수령액은 280만 원, 현금성 자산은 1억 8천만 원, 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녀 결혼을 위해 신혼집 전세 2억 5천만 원과 예식 비용 2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부족한 금액 1억 원 이상은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부부는 전세살이에서 월세로 내려가야 했고, 은퇴 후 연금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어 생활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지나쳤던 대표적인 사례로 무주택, 대출 부담이 부모의 노후 불안을 크게 증가시킨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이어서 보면 결혼 비용 지원 방식이 부모님의 연금, 현금성, 자산, 주택 보유 여부와 맞물려 노후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이 있어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면 생활이 어려워지고, 연금 수령액이 비슷해도 대출 부담 여부에 따라 부모의 삶의 질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일부 지원과 자녀 자율 준비를 병행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 결혼을 지원할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여 어느 부분을 부모가, 어느 부분을 자녀가 부담할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스몰 웨딩, 부분 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부모의 희생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준비하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야 자녀도 마음 편히 독립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장 결혼 이후 부모의 삶과 노후 준비. 자녀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에 들어간 뒤 부모님의 삶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크면 클수록 은퇴, 전후 부모의 경제적 안정성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를 계속 걱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의 질과 행복이 달라집니다. 서울 강동구의 이씨 부부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들 결혼을 위해 전세 보증금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대출로 충당했지만 결혼 후에도 대출 상환과 생활비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장기 계획했던 은퇴 후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의료비가 필요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면서 노후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쌓였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삶이 결혼 비용 지출로 인해 압박받는 상황은 흔한 사례입니다. 반면 성남의 김씨 부부는 결혼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과 예식비 1천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녀가 책임진 덕분에 은퇴 후에도 충분한 현금성과 연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씨 부부는 자녀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음 편히 취미 생활과 여행을 즐길 수 있었고 건강 관리에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혼 지원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한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용인의 박씨 부부는 결혼 후에도 계속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과 예식 비용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대출까지 부담했기 때문에 은퇴 후 월세 생활과 제한된 현금으로 인해 생활 안정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자녀는 새 집에 들어갔지만 부모의 부담이 여전히 마음 한켠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 사례는 부모가 무리하게 결혼 비용을 지원하면 결혼 이후에도 노후 행복과 삶의 질이 크게 흔들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결혼 이후에도 부모의 삶은 결혼 비용 지출 방식과 자산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가 결혼하면서 독립하더라도 부모의 경제적 안정성이 지켜져야 노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 결혼 전부터 재무 계획과 노후 계획을 충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지키며 자녀를 돕는 방법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현금 유동성과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지원 범위를 설정합니다. 둘째, 대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셋째,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여 어느 부분을 부모가, 어느 부분을 자녀가 책임질지 명확히 합의합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스몰 웨딩, 부분 지원, 예산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합니다. 결혼은 부모의 희생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임과 역할을 나누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의 안정과 행복이 유지될 때 자녀는 마음 편히 독립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 결혼 이후에도 자신의 삶과 꿈을 이어갈 수 있으며 노후 준비와 건강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결혼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자신의 노후와 삶의 질을 지키는 균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어야 자녀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한 전략과 장기 노후 설계.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하면 부모에게는 비로소 자신만의 안정과 행복을 설계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결혼 지원 과정에서 대출 부담이나 현금성,
자산 감소가 있었다면 단기적인 안정 확보와 함께 장기적 노후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유용하고 삶을 계획해야만 결혼으로 생긴 부담을 넘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이씨 부부 사례를 보면 아파트 매도와 대출 상환을 통해 단기적인 자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기존 9억 원 아파트를 7억 원으로 축소 매도하고 2억 원을 현금화하여 대출 상환과 비상금으로 활용했습니다. 매달 연금 240만 원은 생활비로, 현금성 자산 일부는 취미 여행 비용과 예비비로 나누어 운용하며 제한적이지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활 공간이 줄어든 불편함은 있었지만 자금을 효율적으로 유용하면서 생활 만족도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김씨 부부는 결혼 지원 범위를 제한하고 주택 축소로 여유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연금과 현금성 자산을 분리 운영하고 일부 현금은 안정적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생활비와 자기 삶을 위한 비용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는 마음 편히 자기 취미와 건강관리, 여행에 투자할 수 있었고 자녀가 독립한 신혼집에도 간섭 없이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경기 용인 박씨 부부는 현금성과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알바를 통해 충당하며 매달 알바 수입 일부는 생활비, 일부는 예비비로 나누어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제한적이나마 안정성을 유지하며 자녀 독립 후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사례에서 볼 때 부모가 자녀 결혼 후에도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자금 유용과 운용, 생활 방식 조정, 장기적 노후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유용 및 운용 전략. 주택 축소 매도, 대출 상환과 현금 확보를 위해 보유 주택 일부를 매도하고 여유 자금을 마련. 연금과 현금 분리 운영,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 여유 자금은 취미, 여행, 비상금으로 별도 관리. 알바 및 부수입 활용, 부족한 생활비나 예비 자금은 단기 알바나 부수입으로 충당. 생활비 지출 관리, 최소 생활비와 취미여가 비용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금융상품 활용, 일부 여유 자금을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 비상금 마련, 의료비, 예기치 못한 지출 대비 최소 612개월 생활비 확보. 장기 노후 설계와 심리적 안정 전략.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는 이제 자신 중심의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재정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비 장기 시뮬레이션, 연금, 현금성 자산, 투자 수익을 기반으로 매년 생활비와 지출 계획 점검. 예비비 및 비상금 확보,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최소 612개월 생활비 확보. 자기 삶 중심 활동, 취미, 운동, 여행, 사회활동 등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 계획과 실천. 심리적 안정 확보, 자녀와 건강한 거리 유지, 과도한 간섭 방지, 긍정적 관계 유지. 장기 투자 및 금융 운용, 금융상품과 소액 투자 활용으로 장기적 재정 안정성 확보. 서울 강동구 이씨 부부는 장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금과 현금 운용 계획을 매년 점검하며 남은 여유 자금을 비상금과 취미 여행용으로 운용합니다. 성남 김씨 부부는 장기 투자와 금융상품 활용으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면서 자기 삶 중심의 활동을 즐기며 심리적 안정을 확보했습니다. 경기 용인 박씨 부부는 알바와 생활비 구조 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예비비를 늘리고 제한적이지만 안정적 삶을 유지하며 심리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결혼 지원과 자녀 독립 이후 부모의 삶은 더 이상 자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 심리적 안정,
그리고 자기 삶을 위한 활동이 확보될 때 부모는 결혼으로 인한 부담을 넘어 진정한 노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먼저 지키고 계획적으로 삶을 설계할 때 자녀 또한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현실적 범위 내에서 선택과 책임을 공유하며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삶을 설계할 때 가족 전체가 균형 잡히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4장 자녀 결혼 이후 세대 간 행복과 역할 재정립.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한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한 부모 - 자녀 관계를 넘어 세대 간 새로운 역할과 책임의 균형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부모는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노후를 설계하고 자녀는 새로운 가정을 책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 범위 내에서 지원과 책임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 이씨 부부는 자녀 결혼 후 아파트 축소와 대출 상환으로 여유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생활비와 취미 여행 건강 활동에 투자하며 자기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며 자녀 신혼집 운영에는 필요한 조언과 지원만 제공하고 과도한 간섭은 자제합니다. 이로써 부모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는 건강한 독립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의 김씨 부부는 결혼 지원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주택 축소로 마련한 여유 자금으로 금융 상품 투자와 생활비를 운용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 독립적인 삶을 존중합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면서도 자녀 결혼 생활을 간섭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조언을 제공합니다. 경기 용인 박씨 부부는 알바와 생활비 구조 조정을 통해 제한적 자금을 운용하며 자녀 결혼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박씨 부부는 자녀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시에 부모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관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처럼 결혼 이후 가족 관계에서 핵심은 세대 간 역할 재정립입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경제적 생활적 전담자가 아니라 자신 중심의 삶과 자기 안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가정을 운영하며 책임감을 가지되 부모에게 필요한 지원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장 자녀 결혼 후 부모의 행복과 노후 전략.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한 이후 부모에게 남는 과제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재정립입니다. 그동안 자녀 결혼 비용과 생활 지원, 주택 대출 등으로 소모한 에너지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앞으로 부모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서울, 성남 용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가 자녀 결혼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정관리, 장기 노후 계획, 세대 간 역할 재정립, 자기개발, 건강관리입니다. 주택 축소, 연금과 현금 분리 운영, 알바나 부수입 활용, 금융상품 투자 등 현실적 전략을 통해 부모는 결혼 지원으로 줄어든 여유 자금을 회복하고 안정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모는 과도한 간섭 대신 독립적 관계와 지원 범위 명확화를 통해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는 책임감 있는 독립 생활을 이어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세대 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가족 전체의 행복을 높입니다. 부모가 자기 중심의 삶을 설계하고 취미와 사회적 활동, 자기 개발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며 규칙적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정기 건강검진 등으로 건강을 관리할 때 결혼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과 심리적 안정은 단순히 부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가정의 안정과 행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자녀 결혼 이후 부모의 행복과 노후 안정은 다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재정적 안정과 자금 운용 연금, 현금, 금융상품, 주택 운용, 알바 활용 등 현실적 전략.
심리적 안정과 세대 간 균형, 독립적 관계, 과도한 간섭 방지, 정기적 소통, 자기 삶 중심 활동과 건강관리, 취미, 사회적 참여, 자기개발, 운동, 식습관, 충분한 휴식. 부모가 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자녀는 독립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며 부모 자신도 경제적 안정, 심리적 안정, 건강, 삶의 만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결혼은 부모에게 자녀 독립과 가정 안정이라는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부모 자신에게도 자기 삶을 재정립하고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먼저 지키고 장기적 관점에서 삶을 설계할 때 가족 전체가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자녀 결혼, 노후 준비, 행복한 삶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례와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경험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